와이타임스 뉴스입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꼭 아셔야 될 뉴스, 관심을 가져야 될 뉴스들만 콕콕 찍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순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1년 만에 2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OECD가 27일 날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 2019년 한국의 GDP는 1조 6,421억 8천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030조 5,500억 원인데요. 세계 10위에 랭크된 겁니다. 이건 2018년 8위보다 캐나다, 러시아에 이어서 2단계나 밀려난 겁니다. 그것도 OECD 집계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인도와 브라질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12위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GDP 순위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 12위에서 14위로 추락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2009년에 13위, 2013년에 12위, 2014년에 11위, 2015년 10위, 2018년 8위 등으로 꾸준히 이렇게 상승해 왔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성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2019년 결국 10위로 다시 추락하게 된 겁니다. 이런 추락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OECD가 조사한 47개 나라 중에서 세 번째로 낮은 1.4%에 그친 탓입니다. 한국의 1인당 GDP도 2019년 지난해 31,682달러였는데요. 2018년 33,340달러보다 1,658달러나 감소했습니다. 이 추세로 간다 그러면 2020년에는 3만 달러 선도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탈리아나 프랑스, 영국, 독일, 호주 같은 주요 선진국도 1인당 GDP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 순위는 22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명목 GDP는 21조 4,277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2경 6,495조 원 정도로 가장 높았고요. 중국이 14조 3,429억 달러입니다. 약 1경 7,740조 원 정도 되죠. 2위입니다. 두 나라의 GDP 격차는 7조 848억 달러로 2018년 6조 6,853억 달러에 비해서 더 늘었죠. 이어서 이제 일본, 그리고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3위에서 7위권에 기록됐습니다. 여기서 명목 GDP라는 게 뭐냐면 한 나라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얼마만큼 생산됐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당연히 또 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계되는데 물가 상승분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 명목 GDP는 가격 변동까지 반영해서 한 나라의 경제의 크기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질 GDP는 생산량 변동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 속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경제 규모를 비교할 때는 명목 GDP 지표를 주로 활용합니다. 자, 뉴스 쪼개기입니다. 이 뉴스 쪼개기는 오늘의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최대의 경제 위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는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저성장이라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 결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번 OECD 경제지표가 분명히 확인을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물가를 감안한 지난 2019년의 명목 성장률은 1.4%였는데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으로 급격하게 추락한 겁니다. 일본도 1.6%에 그쳤는데 일본에 이렇게 성장률이 뒤처진 것은 57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것도 문재인 정부가 실질 성장률을 2.0%에 맞추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퍼부었는데 명목 성장률이 1.4%에 그친 겁니다. 실질 성장률은 2.0%. 여러분, 이 2.0%가요, 10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그것도 실질 경제 성장률의 정부 기여도가 1.5%포인트나 됩니다. 그 말은 전체 성장률의 4분의 3이 세금 투입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주도 성장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진짜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설비 투자는 8%나 감소를 했고 기업 이익은 반토막이나 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도 재정을 쏟아부어 가지고 GDP를 채우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정이 기업 활성화로 이어져야 되고 기업들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곧 개원될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벌써 거대 정당의 힘으로 경제계가 결사반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상법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을 죽이겠다는 것하고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산지처벌법에는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최소 징역 3년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기업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죠. 결국 이젠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만 20대 국회에 대기 중인 반기업법들만 1,300여 개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발의된 법률들입니다. 근데 그런 법들이 21대 국회에서 또 우후죽순같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리 만무하고요. 국내의 기업들조차 열심히 기업 활동하기는 힘들 겁니다. 갈수록 노동조합이 경영자를 압도하고 노조 천국으로 변해가는 나라에서 어찌 기업 활성화를 꿈이나 꿀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과 소득 주도 성장이 지금 우리 경제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성적표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재정 지출을 9% 이상 늘렸지만 경제 성장률은 1%로 추락했고요. GDP 순위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목조르면서 세금 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더더욱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세금 낼 사람은 점점점 줄어들고 급감을 하고 있고요. 세금 쓸 사람은 급증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10년, 20년은 내다보지 않고 지금 일단 막 쓰고 보자는 셈입니다. 진정으로 나라 경제를 생각한다 그러면 반기업, 반시장 정책을 버리고 노동규제를 비롯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됩니다만은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린 노동계가 이런 개혁 조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금 주도 성장입니다. 기업이 사람을 뽑을 능력이 안 되니까 국가가 직접 알바 자리들을 만들어서 돈을 뿌리겠다는 구상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세금은 누가 됩니까? 어차피 국민 몫입니다. 그러고도 부족하면 적자국제로 일단 빚내서 쓰고 보자고 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GDP 하락은 불보듯 뻔하고요. 이젠 국가 신용도까지 추락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순식간에 이류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그 결과는 문재인 정부는 전혀 책임지지 않을 것이고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YTimes 뉴스였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한 줄 평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